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난장판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 거대 기득권 정당 양당이 벌이고 있는 이 공천 이런 것도 말하자면 난장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채택하면서 완전히 그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이 민주당이 이 주사파 정당들을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그 역할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니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은 말하자면 정당의 이 설립, 목적, 운영이 전부 다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말 속에는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정말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성정당, 국민의힘 경우에는 중앙당 당직자를 당대표로, 또 사무총장도 당대표로, 심지어는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만드는 개혁 진보연합인가 거기에도 민주당이 직접 그걸 다 공천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이 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너가 법을 위반하니 나도 법을 위반한다. 이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아니, 상대방이 법 위반하고 있으니 나도 법 위반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난장판입니다. 또 민주당의 공천은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하기에 급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 조국 전 교수가 조국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국이는 이 조국혁신당 이전에 조국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이걸 역할이라 할까요? 역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진짜 망국적인 요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실종시켰습니다. 조국이가 한 말들요, 위선의 극치입니다. 자기 아들, 딸들 입시 부정이 드러나기 전에 쭉 했던 말들 아주 좋은 말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그것이 조국 자기 아들, 딸 입시 부정이 드러나면서부터 완전히 그냥 자기가 했던 말하고 정반대의 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드러났으면 그걸 시인하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그냥 번복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번복하는데 그걸 또 옳다고 따라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완전히 그냥 붕괴됐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여기다가 윤리, 도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다가요, 국민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이른바 광화문 국민과 서초동 국민으로 두 쪽으로 분열시켜버렸습니다. 이요, 정말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리에 조국이 사건으로 매개를 한 거지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이 그걸 무슨 뭐 검찰 개혁이니 이런 명분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조국이를 계속 옹호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부 다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민을 둘러갈라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조국이는요, 두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내가 이 망한다 이 말은 나라에 대해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나라가 진짜 추락하는데 역사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아주 역사책에 앞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지금 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본래는 조국신당 그랬는데 선관위에서 특정인 이름을 너무 내세우는 정당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한 말들이 뭐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시킨다, 뭐 민주화를 달성한다, 뭐 온갖 말들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또요 기가 막힌 것이 대학 입시를 말하자면 이 개혁해가지고 모든 말하자면 입시생들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야, 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요, 이 기회 균등을 파괴한 장본인으로 지금 징역 2년, 실형을 지금 선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아니, 차라리 그냥 언급 안 하면 되지. 다른 거 언급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대학 입시에서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야, 이거는요, 진짜 조국스럽습니다. 뻔뻔스러움의 극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국민 여러분. 이 실형 2년을, 그것도 고급에서,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기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라는 건 원래 법률심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번복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왜 법정 구속이 안 되느냐? 아마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붕괴돼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 판사가 고려했다면 자기 부인이 징역 한 3년 정도 살고 나왔는데 또 남편이 또 가서 징역 살게 하는 것은 좀 비관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좋게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서 어법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부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뭐 한동훈 위원장 뭐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 때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렇게나 망가진 때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 비판적인 언론, 비판적인 지식인이 제대로 있다면 한동훈 씨 같은 사람요, 얼굴 내밀고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자기 뭐 엊그저께 이렇게 말하대. 이재명 대표한테 뭐 토론하자 하면서, 토론하면 거짓말이다 탄론할 것 같아서 토론을 거부한다고 그 말하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법카 사건 전부 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거짓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다음에 뭐 선거에도 출마 못할 것 같아서 토론을 거부한다 하는데, 그렇게나 잘 아는데요, 법무부 장관한테 뭐 했습니까? 정말요,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구속되어서 사법처리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는 이재명 씨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집권세력을 비난해야 되죠. 이런 사람, 이런 나라 만들려고 집권했습니까? 이런 나라 그대로 방치한 법무부 장관 책임이 있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되죠.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이재명 씨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형 2년 받은 사람이 정당 만들어서 정당 대표하면서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이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자체가 개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정말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 장기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니고는요 이 나라 정치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야당, 전 정권, 현 정권 뭐가 다릅니까? 정말 우리 특권 페이당이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나라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정치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야 간에 뭐 이른바 보수 진보 간에 삼박질 한다고 이쪽이 나라 어렵다 하면 저쪽은 나라 잘 된다 하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나라가 지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려고 그러면은 특권 배의당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5명 이상 배출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